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하루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만 그렇게 크게 매수하는 이런 시장. 참 안타까운 게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원화로 보면 많이 비싸지만 달러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이 거의 달러 표시입니다. 이거 달러 표시로 봤을 때 그때 2020년 동안에 이제 크게 올랐던 그 가격대까지 왔어요.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생겼죠. 트럼프의 블랙엘 수출이 되네 안 되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그 대주주 블록딜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였고,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까지 이래저래 조금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오늘 출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개인이 3조 2천억을 매수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의 매수가 유입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은 열심히 매도를 했고, 잘 보시면 선물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1조 6천억이거든요. 거의 1조 7천억 매도인데 2조 5천억, 거의 4조 원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보는데, 기관들 매매는 저기다 보다시피 그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반대로 기관들은 선물을 매수하고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는 이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 차익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또 이렇게 매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외국인의 투자 방법에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또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바이오, 반도체 일부, 2차 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바이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보면은 선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8조 원의 매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 드문 이런 현상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바운드리 말씀드렸죠. 6조 정도, 위아래로 한 6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최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조 원대의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기 좀 어렵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수익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얘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그만큼 평가 손이 나오겠죠. 요 부분을 선물로 확정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돈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을 확장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는 수익을 확장하는구나,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해지성 매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지만 아무튼 지금 선물 매도가 이제 선물 매도 많으니까 이제부터 급락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에 따른 매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31일 날 1조 6천억의 기관 매도가 있었죠. 이게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탁 계정 맡겨가지고 요게 그 대주주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블록들이. 요거 대주주 블록들입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1조 6천억이 나와서 요 물량이 나온 거예요. 요게 10만 원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10만 원대 초반. 그래서 이것도 소위 말해서 무이연 수익으로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외국인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대주주들 1조 8천억 정도의 삼성전자 블록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여기 31일 날 있었던 요거거든요. 요 기관이라고 나오지만 요게 은행. 왜냐하면 신탁을
신한은행한테 맡겼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5년에 걸쳐서 양 12조의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마지막으로 납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S를 담보대출로 이용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했고 나머지 삼성물산, SDS의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거 좀 나중에 좀 풀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물산, SDS 좀 올라가야 되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죠.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대주주를 갖고 있어요. 70%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분할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분할하면 뭔가 대기업에서 분할하면 뭔가 이유가 있다. 뭔 이유냐? 주가 올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 24일에 다시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 가치를 올리려면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사한다고 그래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이 분사를 해서 이거 이제 뭐 CDMO로 가고 여기는 이제 일단 이거 시밀러하고 신약 개발 이쪽으로 가는데 신약 개발은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올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이 근거 작업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정보도 다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요, 지금.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연기금, 어제 1600억. 그래서 왜 사나? 이 높은 가격에 왜 사는지 봤더니, 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만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산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하다가 왜 여기다 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또라이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뭐 50만원, 60만원대 이거 밑에 팔다가 왜 60만원 되니까 다시 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기계적으로 산 겁니다. 패시브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의 매도는 차익 실현 매물은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이거를 싹 다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외국인의 그 하이닉스 한 1개월 동안 매도가 6.7조, 6조 7천억. 이거 뭐 이대로 간다가는 10조 정도 매도할 것 같은데, 요거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높은 가격에 왜 40만 원, 30만 원 안 사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니까 사는 거냐고요. 답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돼야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막 플러스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면 뭔가 부작용이 나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 2020년도 요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개인이 사고 나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날벼락이가 나오겠지만 뭐 1년 주가 200% 상승했고, 소수 계좌 관여 높다고 판단했다. 소수 계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액 계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액이 뭐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액은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펀드를 사적으로 모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그 부동산 쪽에 있는 자금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 그런 자금이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사겠죠. 그런 유동성 자금이 알테오젠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아무튼 뭐 오늘 역사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여기 그때 그 키트로드 SC 저기 승인 나고 나서 조금 올랐다 밀렸죠. 그 다음부터 되게 힘들다가 다시 고점을 뚫었다.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거는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좀 답답했던 부분이 오늘 좀 뻥 뚫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불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주식이 떨어진다.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선반영이 됐다 어쩌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영업이익이 계속 수년간 올라가는 주식인데 주가가 떨어진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요건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조 원에서 거의 맥스로 3조 원까지 2030년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그런데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로열티로만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고,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면 좀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85조의 예탁금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간다라면 뭐 100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200조가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인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동성 장세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계속 올랐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처럼 살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코스닥에 유일하게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래소 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오고 1년에 한 2건 이상의 추가 기술 수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런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글로벌 회사로 바뀌고 있는 원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알테오젠이 50만 원대 요 정도 하고 있지만 언제 70만 원, 100만 원 갈지,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 엄청난 슈팅이 나오겠죠.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 달, 2달 만에 그냥 더블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한두 달 만에 그냥 더블 나버려요. 그러면 그때도 쌌구나. 40만 원도 쌌고 50만 원도 쌌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죠. 자,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외국 개인들이 파니까 이렇게 주가가 9% 올라가는 것처럼 그동안 개인들이 꽤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점, 아까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개인들 들어온 것처럼 고점이 됐을 때 다시 개인이 들어와요. 개인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때 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할 겁니다. 이 시절이 되면 알테오젠은 한 100만 원 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기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으니까 추이를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하이닉스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다, 그리고 코스닥을 담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짜 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지고 개인들이 좀 힘들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변화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사전PE를 올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낙수 효과로 코스닥이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여기 유지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코스닥 쪽으로 조금 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테오젠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Y바이오 50% 정리했죠. 오늘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소장님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하다. Y바이오 90% 수익 보고 있고 인투셀도 좋아 보여서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절반 정도 오늘 수익 실현했어요. 나머지는 뭐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니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올해는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신규로 받지 않고 그냥 연장 기존의 회원들만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 내년에 아마 받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은 신청하셔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고점을 갱신해 놨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벤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 탄력도 좀 세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주식의 특성상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못 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정말 다른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때가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요거 1개월도 안 걸려요. 올라갈 때. 더블 나는 거 1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것 같지만 올라갈 때는 그냥 쭉 가면 이렇게 가요. 요게 한 1개월밖에 안 걸려요. 이런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개인들 물량 받아 가지고 올릴 때는 엄청나게 급하게 올린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또 올랐다가 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언제든지 N자형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끝은 엄청난 랠리가 나온다. 요걸 확인하고 팔아야 돼요. 요거를 확인하고 팔아야 됩니다. 요거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수익 실현을 할 계획이니까 끝까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년 4월까지 거래소 이전이 완료될 걸로 일정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패시브 매수라든가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 하나씩 시간이 가면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